저는 혜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비즈니스 디자인에서 그 사업을 빚는 방법 중에 전략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비즈니스 디자인, 그러니까 사업을 빚는 것이 이것과 축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축구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상 한번 해보시죠. 네, 짧게 감상해 보셨고요. 그 비즈니스 디자인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비즈니스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건 그 의미 같은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 정도 던지고 그 일단 사업 계획과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전체적인 그런 관점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합니다. 바라봅니다. 비즈니스의 상호작용에는 그러니까 일단 주체가,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하는 뭔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객체라 그러나 개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일단 주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라는 기업입니다. 나 또는 기업인데 그 주체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그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은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고 고객과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면 그 가치 창출을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제품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가치 창출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객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그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런 가치들을 소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어떤 재화나 뭐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제품과 서비스에게 어떤 그러니까 가치 창출 수단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냐면요. 그 제품과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작하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맞다. 그리고 고객과 사용자는 그 수익 창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 나와 기업에겐. 일단 사업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로 이루어집니다.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요. 무엇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주체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고객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이런 것은 전략을 세우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작업까지 이어집니다. 사업 계획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서 이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면 사업 계획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전략은 승리하기 위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자면 어떤 포지션을 정하거나 어떤 선수를 영입하거나 그리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쓰고 어떤 패싱 위주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처음에는 수비를 하고 역습을 하는 스타일의 형태를 가져와 승리를 하거나 라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승리를 하기 위한 행동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에 세우는 작업에서는 그 어떤 환경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시장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약간 좀 거시적인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전략은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욕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을 점령할 전략,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 수행에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그 전략 수행을 할 때 달성해야 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시스템들을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조직이나 지원 조직 그쪽에 영향이 될 수 있겠죠. 페르소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디자인에서 그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주제 다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던지고, 그 다음에 고객과 사용자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뭔지 던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던지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던질 때는 약간 제가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은 그 페르소나 하면은 보통 그 일반 마케팅 방법론 최고에서는 그냥 페르소나 안에 그 환경까지 포함시키는데 저는 환경과 정체성을 구분합니다. 그게 더 뭔가 핏한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고 명징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이런 거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관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고 오는 옷,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차, 미세하게 보이지만 여기 그 사진에 보면 fire.gov.kw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2라고도 적혀 있네요. 그런 것들. 그리고 소방복을 입고 있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주변의 환경 같은 걸 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그 고객이나 그 제품이나 그 나의 정체성을 환경과 분리해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조사는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걸 파악할 때는 환경과 정체성을 상호적으로 반응시키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A라는 정체성을 파악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학생이라면 그 사람이 학교라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상호 교차 확인해 가면서 조합을 해보고 이런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고 판단할 것인가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로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욕구인가를 주로 탐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 고객의 욕구를 탐색하기 전에 기업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왜 사업을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왜 돈을 버나라는 것에 방향성을 세워서, 그리고 기업은 왜 이 제품을 만드는가, 기업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 어떤 능력을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가치, 의미를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동기나 에너지원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첫 길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방금 전까지 확인한 정체성 확인, 그러니까 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 실패를 줄여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당신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구성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사 같은 개념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다 자사가 전부 그 자사 내부에서 다 일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외부 파트너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좀 저항력이 높아지고 에너지는 좀 더 이렇게 받는 이런 경향이 생기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 실패를 줄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일에서 나를 제외한 부분은 내가 부족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그림에서 보면 파란 공간은 필요한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지는데요. 기업의 조직 문화나 기업의 방향성, 기업이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정체성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막 주로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덜 필요한 시장으로 가게 되겠죠. 기업의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교육 시장에 있다면 교육 시장 쪽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이란 건. 그리고 애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애플이 이번에 그 아이폰 배터리에 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애플의 전형적인 그 특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은 약간 자기도취적이고 뭐 자기 지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그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고 그것을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걸 중시해야만 주로 이렇게 발달하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자아도취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런 맥북 에어를 출시했을 때 같이 막 ODD를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ODD, 그러니까 외부 그 CD롬 같은 걸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약간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특성이고 그런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성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이나믹한 요소이고요. 어떤 기업에도 뭐 자아도취적인 성향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자아도취적인 성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약간은 있지만 주로 그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성격의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그 특성도 참 다이나믹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특성은 그 사람의 고유한 매력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장나라 누님이시죠. 예. 그리고 이런 매력은 그런 특성에 의존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의 매력은 그런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뭐 추상적이고 뭐 그 자기가 뭐 추구하는 가치, 아이디어, 뭐 자기만의 것 이런 것들이 독특한 것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 역시 독특하고 뭔가 좀 이게 자기 주관적인 그러니까 자기 시선에 있어서 탁월함을 증명해야지 그런 매력을 더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매력은. 어떤 환경이라는 질문은요, 그 왼쪽에 이런 정체성은 다른 주체와 반응을 하는데요. 그 문화나 제도와 자연 환경 같은 것과 반응을 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나와 환경을 구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반응을 보는 거고요. 보기 위해서 나를 조사하는 거고 내가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것에는 기업에 있어서는 뭐 제도, 뭐 산업군의 그 경쟁자 상황, 그 다음에 고객 정책성,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반응을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이런 질문에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이 사업을 지금 왜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이 사업과 관련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에선. 아까 왜 지금 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그런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략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축구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선 이런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편의 타이밍을 뺏고 상대편의 허술한 부분을 만들어서 공략해 가는 거죠. 골을 넣는 게 만약에 목표라면 승리의 지향점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골을 쟁취하는 것. 그렇게 그 타이밍을 창출하고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의 드리블로 이렇게 패싱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득점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는 개인 기술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개인 기술이라는 건 기업에서는 개인의 역량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고급 패싱 기술이라든가 드리블 기술, 뭐 주력, 달리기 속도, 조직력, 몸싸움, 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장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전장 선택하는 건 주로 그 스타는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에 있어서
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2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스타2의 경우 제가 주로 몇 게임 해본 결과 승률이 낮은 맵은 다 제외를 하거든요. 그런 제외를 하고 게임을 하는데, 3개 정도 제외를 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게 전체적으로 승률을 높여준다는 지점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 전장 맵들은. 그 전략도 똑같습니다. 자신과 궁합이 맞는 것, 자신이 공략할 수 있는 것, 공략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전장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객에 대한 이해는 일단 우선 사용자와 고객을 구별하는 것에 붙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사용하는 사람이고 고객은 돈을 내고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고객과 사용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과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그 시장을 알기 위함인데요. 시장과 비시장을 그러니까 진출할 시장과 진출하지 않은 시장을 구별하고, 그리고 시장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알아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시장이라 하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기업은 조금 작은 규모의 시장은 안 들어가겠죠. 그 시장들이 스타트업들이 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객에 대한 것은 욕구를 찾는 여정입니다. 욕구를 찾는 여정은 저는 주로 고객을 이해하고 욕구를 찾을 때 그 주관성 연구를 하는 큐방론이라고 쓰는데, 그 큐방론을 기초해서 쓰는데,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고객의 주관성을 이해해서 욕구를 찾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고객이나 사용자가 욕구하는 것, 원하는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것만 준다 그러면 그들이 살 리가 없고요. 판매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은 실패하겠죠. 그리고 욕구를 찾아서 그런 욕구에 걸맞는 그런 피타는 그런 제품들을 내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객들에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출발은 축구의 포지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전략적으로 남을 공략할 때, 그러니까 적군을 공략할 때 우리의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위치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블럭들이 있는데 이런 오른쪽 중간에 있는 이런 빨간 블럭 같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고객과 사용자들에게. 나는 다른 기업과 다르다. 나는 이런 게 있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런 게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이 사진은 매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사진이죠. 이런 매력은 그런 포지셔닝을 포지셔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 기업 정체성에서 매력에 대한 부분과 포지셔닝도 고객에 대한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략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고유한 특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내부적인 구조에서 생산 비용을 줄여서 저가 전략을 펴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고유한 특성을 발휘해서 약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것은 또 특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프라다 같이 특유의 그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할 수 없을 때 대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셔닝 중에는 비용 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포지셔닝도 있는데요. 그 제공가치 혜택은 그 왼쪽에 있고 비용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혜택과 비용 중에 비용이 좀 낮거나 아니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같은 경우는 비용과 혜택이 같은 경우는 높음과 높음의 그 경우밖에 없고요. 이런 게 아이폰 X나 애플의 워치 에디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라다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음과 중간, 그러니까 혜택은 높고 비용은 중간인 것은 그냥 일반 워치와 그냥 아이폰 8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혜택이 중간이고 비용이 낮은 것은 유니클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클로 옷 같은 거 제품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혜택이 낮고 비용도 낮은 것, 그러니까 비용은 엄청 낮은 거죠. 보다 낮은 것은 그 다이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맛에 쓴다는 거죠. 예, 워치고요. 시리즈 3부터 1까지. 네, 전략은 X가 아니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전략의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은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지침 같은 걸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해야 하고요. 이런 뜻에서 전략은 비전이 아닙니다. 전략은 계획이 아니고요. 그 계획과 책략이나 계획 또한 그 전략의 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략은 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 같은 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략은 변화가 많은 시대에도 유용한 그리고 중요한 가치 창출의 바탕입니다. 전략 자체가 이미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는 전략은 순간이 아닙니다. 또한 전략은 효율도 아닌데요. 최적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효율의 관점에서 전략을 접근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이 승리를 하거나 자기를 추월할 동안 자기 변화의 방향이나 이런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최적화나 효율 같은 것은 사업의 일부분이지 전략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략은 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 같은 경우나 어떤 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도 그렇지만 왕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같은 그런 알려진 최고의 방법 같은 안전한 방법 같은 길을 모색하는 것, 뭔가 모방하는 것, 따라하는 것이 그런 일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 왕도를 추구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왕도는 그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전략은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5가지를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해경이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